안녕하십니까.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형기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 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강기 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승강기 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승강기 관련 법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에 보면 유지관리란 제법 제28조 1항에 따른 설치 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유지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인 점검, 그리고 수리, 교체, 그리고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것이 유지관리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7. 관리 주체란 무엇이냐? 승강기 소유자, 당연한 거겠죠.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그리고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48조에 보면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대부분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제 48조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항 관리 주체가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승강기 사고에 대한 미통보 그리고 거짓통보 또 현장에 대한 변경, 훼손의 경우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중대한 사고는 19년 3월 28일 이후로 사고 발생 통보 의무 주체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9년 3월 18일 이전에는 관리 주체가 또 사고에 대한 통보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업체 모두 사고에 대한 통보 의무가 있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에 대한 적용 범위의 확대입니다. 자, 기존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사고, 즉 작업자나 승강기 공단에 있는 검사자, 그리고 그 외에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로 보질 않았는데 개정법에는 이용자, 그리고 작업자, 자체점검자를 포함한 작업자, 그리고 검사자, 안전검사자를 하는 검사자까지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중대한 사고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이용자 과실 사고 또한 범위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또 정전,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등도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모두 제외했던 거를 그러한 사고들도 모두 사고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예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적용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모두 포함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한 사고는 모든 이 승강기에서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그리고 제외하는 사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에 심의를 하는데 추가조사라는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판정을 했었는데 개정된 법에는 이용자 과실 사고는 제외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자, 기존에는 승강기 사고로 포함이 되는 것들은 모두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했지만, 자, 이제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지만, 이용자 과실 사고도 다 조사를 하지만,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이용자 과실 사고는 제외하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자 과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용자 과실 사고로 판단되는 사고는 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실에서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단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걸 검증 후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사고의 정의가 기존과 개정 이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문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19년 3월 28일 이전에 법 제16조 4에서는 승강기 관리 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조건을 다치는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법에는 관리 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까지는 똑같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용자라는 표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용자에 해당하는 데는 사고만 취급을 했다면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라는 표현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기존 사고의 시행규칙을 보면 시행규칙 24조의 5에 보시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라고 되어 있고, 정전,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전기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개정법에는 아예 다 삭제되면서 이게 다 포함이 되게끔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행규칙 제69조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1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법 제48조 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사항에서 살펴보면 대략 1개월을 초과할 때부터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1개월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체 없이라고 하면 대략 하루 이틀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처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망. 자, 공단은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의 서식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사항. 공단은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통보받은 승강기에 대해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공단에서 사고 조사 후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모든 조사와 통보가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 제32조 1항에서는 승강기의 결함이라고 판단되는 사고와 고장의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 해당하는 사고기기에 대해서는 2년간 검사 주기가 6개월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법 제44조 1항에서는 유지 관리를 잘못하여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 제54조 1항 자체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 점검자, 그러니까 자체 점검을 한 기술자에 대해서 업무 정지를 6개월 이하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령 35조에 보면 유지관리업자에 대해서 사업 정지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정지 처분이 그 해당하는 사고기기에 대해서만 업무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회사 전체 업무를 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 회사가 1000대를 보고 있다 그러면 3개월 사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면 1000대가 3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못 하게끔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그거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연간 매출액, 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1일당 1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정지 처분이 3개월이면 90일 곱하기 사업 정지 1일당 과징금 10만 원. 그래서 10 곱하기 90. 그래서 90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연간 매출액이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간 15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1억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1억 원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강기 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리는 약 20여 건의 사고들은 제가 사고 조사를 약 11년 정도를 했었는데요. 사고의 유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도 유행이 있지만,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전쯤에는 대부분의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 그리고 마트나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 물기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 그런 사고들이 주류를 이뤘다라고 하면, 최근의 사고들은 그런 사고는 오히려 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사고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고, 엘리베이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갇히는 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는 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으로 처박는 경우, 이런 엘리베이터 사고로 많이 요즘에는 옮겨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고의 유형은 변하지 않지만 사고 발생 빈도가 약간씩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로 탑승 중 끈이나 줄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자, 사고 내용은 아이가 끈 등 얇은 물체를 가지고 승강기에 탑승하던 중에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 왼쪽 아래에 CCTV 영상을 보면 꼬마애가 엘리베이터에 타서 우산을 승강장 문에 갖다 대고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닫히면 이 얇은 끈, 우산과 같은 이런 얇은 것과 줄넘기, 이런 무슨 코드 선, 이런 선 같은 것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려견과 함께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 대부분 반려견의 목줄을, 반려견은 바깥에 있고 승객은 카 안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헤어진 상태에서 문이 닫히고 카가 출발하면 이 끈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끈에 의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 사고는 현재, 예전에는 사실은 많이 없었지만 요즘에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서 연간 2건에서 3건 이상씩 계속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사고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지금까지 났던 사고들은 대부분 전체가 다 문닫힘 안전장치는 작동이 잘 된 상태로 봤을 때 이용자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방대책으로는 이 문닫힘 안전장치는
얇은 끈이나 얇은 물체들은 문닫히 완전 장치가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조심하라고 할 수 없으니 얇은 물체도 감지할 수 있도록 그 센서에 대한 기술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승강장 문의 신체 일부 또는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가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요즘에는 신체 일부로 기존에 예전에는 승강장 문에 주변에서 싸우다가 아니면 음주 상태로 승강장 문을 부시는 이런 사고들이 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등의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특히 전동 스쿠터 노약자들이 몰고 다니는 전동 스쿠터로 인한 충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1번 신체의 일부로 승강장 문에 충격을 가해 문이 이탈된 것으로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2번 전동 휠체어 또는 스쿠터가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문에 충돌하여 문이 이탈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니 승강장 문이 약하거나 잘못 만들어진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승강장 문도 이탈 방지 장치가 있던 곳에서도 이탈 방지 장치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초과해서 전동 스쿠터가 들이받아서 부셔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 유지하면 되겠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승강장 문의 사고 이후에 현장을 가서 살펴보니 대부분의 곳들은 도어 슈 부분이 사실은 멀쩡하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카가 없는 상태에서 추락하는 사고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없는 곳은 설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 설치가 된 곳이라 할지라도 이게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서 더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도 견디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는 이런 펜들럼 시험을 통해서 그 강도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펜들럼 시험 이상보다 더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승강장 문이 버티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동 스쿠터가 승강장 문을 충돌한 이후에 승강장 실이 이탈되면서 파손이 된 이런 현장입니다. 자, 그럼 카 문과 문틀 사이 틈새에 손이 끼거나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입니다. 사고 내용으로는 유아인 피해자가 카 문에 손을 짚고 서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리자 손이 카 문과 문틀 사이 틈새에 끼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이 사고는 성인에서 난 사고는 한 번도 없었고요. 대부분 유아에서 발생한 사고고 이 유아들도 바로 옆에 보호자가 다 있었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호자들이 유아가 문이 열리기 직전에 카문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주의 있게 보지 못하고 카문에 손을 대고 있다가 문이 열린과 동시에 문틀 사이에 손이 끼이는, 그럴 때 이제 손이 끼어 가지고는 큰 부상은 당하지는 않는데 이걸 보고 있던 보호자가 놀란 마음에 손을 강하게 잡아 당기면서 그때 부상을 많이 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원래 이제 피해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거는 손이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통 주장을 하지만 이 기술적으로 틈이 없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어슈가 사용하면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문틀과 카 문 사이의 틈은 최대 10mm까지 벌어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mm 안에는 유아인, 성인의 손 같은 경우에는 10mm 안에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들어가면 얼른 뺄 수 있는데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의 손가락은 충분히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의 원인으로 사실 이용자 부주의지만 보호자의 보호 과실인 경우가 많았고요. 자, 예방 대책으로는 이 보호자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겠고, 이것도 또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카문과 문틀 사이의 틈새는 대부분 날카로운 부분이 그 틈새에 있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사고 지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사고 지점에서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사고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된 사고는 3건입니다. 총 지금까지 발생한 건수는 3건인데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고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고는 카 내 패널 하부 끝단 절단면에 베이는 사고입니다. 사고 내용으로 어린이인 피해자가 지하층에서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용하던 중에 절곡 등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카 내 패널 하부 끝단면에 날카로운 부분에 발 뒤꿈치를 베이는 사고입니다. 발 뒤꿈치라 하면 아킬레스건입니다. 어린 꼬마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고입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킬레스건 있는 부분에 킥플레이트라고 부르죠. 킥플레이트 바로 윗부분 패널 절단면이 날카롭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날카롭게 된 부분을 왼쪽에서 보시면 날카로운 절단면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인데 이전의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부드럽게 절곡이 돼 있더라. 그리고 아니면 45도 또는 직각 아니면 60도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것들을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90도나 60도, 45도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어차피 공정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절단하는 걸로 해서 원가 절감을 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사고하면 브레이크 이상에 대한 괴물 출발 사고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상태로 카가 하강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려서 탑승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바로 카가 움직여버리는 이런 사고입니다. 자, 결국엔 안전장치를 그러니까 브레이크 쪽에 전기장치를 이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그걸 바로 감지해서 엘리베이터를 직접적으로 잡아주는 장치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개문 출발 현장에서 나온 부품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자, 왼쪽 첫 번째 사진은 플런저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는 거고요. 청소가 좀 안 돼 있는 상태고 마모가 아주 많이 돼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마그네트의 접점을 보면 마그네트 접점이 거의 타서 눌러붙어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그네트는 브레이크를 개방시켜주는 마그네트입니다. 마그네트 불량 또 플런저에 대한 마모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자, 이 건은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고인데요. 승강기 비전문가가 승강장 문을 임의로 개방한 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로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까지 났던 사고들은 사망에 이른 사고였고요. 기존에 예전 승강기안전공단이 사고 조사를 시작한 지 한 20년이 돼 가는데요. 20년 전에도 발생했었고 10년 전에도 발생했었고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교육 그리고 자체점검자 교육을 계속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 내용으로 비전문가가 승강장 문 개방키를 이용하여 문을 개방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승강로 안으로 추락하며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자들을 살펴보면 사고자들은 대부분 아파트의 경비를 보는 관리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승강기를 담당하는 건물의 시설과 직원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가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전체가 다 비전문가들에서 발생한 사고였고요. 원인을 살펴보니 승강장문 개방 키를 이분들이 임의로 사용했다라고. 그러니까 승강장문 개방 키는 이제 비상키로서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자격이 가지고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경비를 보는 관리인이나 아니면 시설과 담당, 다른 업무를 하는 담당 직원들이 승강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직접 고장 수리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관리 주체, 그러니까 안전관리자의 비상키 관리 소홀로 보통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 관리, 안전교육을 꼭 해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갇힌 카 내에서 탈출 중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3년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내용으로 자,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추자 이용객이 카와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열고, 그러니까 카 쪽에 있는 카 문을 강제로 열어보니 왼쪽 그림과 같이 층과 층 사이에 걸치게 돼서 승강장 문도 열어보니 얼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걸터 앉으면서 뛰어내리게 되죠. 이렇게 뛰어내리는 경우에 99% 다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뒤로 넘어지게 되면 승강장 카 문턱 아래에 보면 에이프런이 있는데 에이프런 아래쪽으로는 아예 낭떠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낭떠러지로 승강로 안으로 추락해서 거의 대부분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으로 카 내에서 무리한 탈출을 시도하는 거고요. 예방 대책으로 카 내에 갇혔을 경우에 비상통화 장치를 통해서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가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카 내에서 다른 행위,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카 문이 열리지 않도록 카도록을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닫히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큰 부상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발생 빈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저희 건물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막 뛰어오다가 이제 늦게
사무실에 늦게 출근하거나 꼭 올라가야 될 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막 뛰어가죠. 막 뛰어가다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안경을 부딪히거나 팔에 부딪히는 사고들이 있죠. 너무 자주 발생하는 사고인데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순간 닫히는 문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고는 대부분 노약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아주 많이 일어나고요. 안 다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아주 많이 일어나는데 안 다치기 때문에 특별히 사고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 최고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접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분들의 경우에 이제 심하게 다치면 엉덩방을 찌우면서 척추 압박 골절, 그리고 대부분 대퇴부 골절, 다리 쪽, 하부 쪽에 골절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괜찮게 넘어갈 것도 노약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다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이용자의 과실로 확인이 됐지만 유지관리업체의 과실로 나온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봤더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10초 이상 열림 시간을 열린 채로 대기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업체에서 관리 주체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3초 만에 물 열림 대기 시간을 10초에서 3초로 또는 뭐 4초로 이렇게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과 동일한 것처럼 동일하게 변경을 해서 만약 그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 과실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 일상점검을 강화해야 되고 대부분의 사고들이 문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문이 부딪혀 반전하기보다는 부딪히기 전에 센서 같은 걸로 해서 이를 인식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센서를 추가하는 것도 예방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자, 균형 체인 고정 불량에 의한 사고입니다. 균형 체인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균형 체인이라는 게 어떤 게 잘 모르죠. 엘리베이터를 주로 견인하는 로프, 그 로프의 무게를 보상해주는 아래쪽으로 달려있는 체인인데요. 이 체인은 균형추와 카 하부에 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균형 체인이 어차피 쇳덩어리로 된 무게 중량물이기 때문에 고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정하는 부위가 끊어지면서 이 체인 중량물, 이 큰 굉장히 길고 무겁고 큰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1층 부근 카 상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균형추 하부에 보상 체인을 고정하고 있는 샤클이라고 하죠. 샤클이 끊어지면서 이 보상 체인이 카 상부로 모두 쏟아지면서 이 체인에 맞아서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살펴보니 이 고정하는 샤클이 언젠가 한번 충격을 받아서 휘어져 있었던 거죠.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약간 45도 정도 휘어져 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휘어진 부분에 계속 힘을 받아서 피로하정을 받으면서 끊어진 사고입니다. 그래서 체인을 한 번만 고정하는 것보다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2번 고정하는 걸로 대부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자동차가 승강장 문을 뚫고 들어가서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자, 사고 내용은 피해자가 차를 지하에 주차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중에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승강장 문과 충돌한 후에 아래층에 있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카 상부로 추락하여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어떤 혹자분들은 자동차로 승강장 문을 부딪히더라도 문이 부서지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힘은 너무 세죠. 자동차가 밀고 들어가는데 버틸 수 있는 만한 시설물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승강장 문을 들이받으면 바로 쉽게 이게 이제 부서지고 그 뒤로는 낭떠러지라는 거를 항상 인식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들이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고들의 전체 한 1년에 한 건, 2년에 한 건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은 지금까지 났던 사고들에 다 살펴보면 이용자의 운전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자동차로 충분히 승강장 문을 들이받았을 경우에는 쉽게 부서지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홍보만 끝날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승강장 문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또는 차의 차단막, 승강장 카가 올라왔을 때만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먼저 차단봉이 올라오는 이런 시설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승강장 문 도어 연동 로프 파단 사고입니다. 자, 승강장 문은 보통 이제 좌우로 열리죠. 이 건 사고는 위아래로 열리는 사고입니다. 자, 승강장 문을 열리게 하는 위로 들어 올릴 때 식당용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르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더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문을 들어 올리고 나서 보통 이제 손을 집어넣는데, 이 문을 들어 올렸을 때 그 매달고 있는 로프가 끊어지면서 문이 추락하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문을 들어 올리고 손을 집어넣는데 대부분 손등에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을 봤더니 유지관리 업체가 매달고 있는 로프를 관리를 잘 못해서 발생한 사고였고요. 예방대책으로 클립과 같은 안전부품을 사용을 하고 한 번 고정할 게 아니라 이중으로 고정하는 작업들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업 중 카에 끼는 사고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뒤로 작업자 사고를 몇 건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올해 2021년에 중대재해조사법, 중대재해에 관련한 법이 통과가 되면서 작업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작업자 사고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건은 작업 중 카에 끼는 사고입니다.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승강로에 설치된 소방용 사다리입니다. 소방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카 상부로 이동하던 중에 동료가 자동운전 상태로 상승운전해서 카와 사다리 사이에 몸이 끼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소방용 엘리베이터인데 전 승강로에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작업자 두 분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 현장에는 거의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의 핸드폰도 잘 안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동료 작업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카에 들어가서 동료 작업자가 혹시 기계실에 있나? 라고 해서 최상층으로 올라갈 요량으로 카 안의 작업자가 상승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동료 작업자는 카 상부로 탑승하기 위해서 그 위에 층 승강장 문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서로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이 잘 못했다. 그래서 작업자 과실로 처리가 됐고요. 예방대책으로 작업계획서, 그러니까 거창하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라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은 뭔지,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카상부 진출입 절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수한 후에 작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카가 추락하면서 피해자가 카상부로 떨어진 후에 피트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압식 엘리베이터입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하강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자동차 엘리베이터 1층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카의 의료용 가스통, 그러니까 가스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큰 가스통을 싣던 중에 갑자기 유압 호스, 그러니까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유압 호스가 터지면서 카가 밑으로 쭉 내려가게끔 됐죠. 근데 그때 마침 하필이면 이 가스통이 카와 끼게 됩니다. 카와 끼게 되는데 이 카와 끼게 된 가스통을 억지로 강제로 빼내는 순간 카가 급격하게 급추락을 하면서 사람도 함께 카상부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유압 호스는 20년 이상 사용을 했고 외쪽 제일 바깥쪽에 있는 고무는 굉장히 많이 해져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안쪽에 와이어로 보강이 되어 있는데 와이어가 이제 이중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데 이 와이어는 바깥에 습기에 노출이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식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형 고무도 많이 파열되어 있고 내부 쪽에 그 보강용 와이어도 많이 녹슬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한 유지관리업체의 부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는 노후 부품에 대해서는 적시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제 자동차 엘리베이터는 약 25년 이상 사용했는데 호스는 중간에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상태가 괜찮으면 될 텐데 이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맨 지하층에는 항상 습기와 이런 안 좋은 환경들이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고장 수리 중 카와 승강장문 사이에 협착한 작업자 사고입니다.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카상부에서 고장 수리를 하던 중에 카와 승강장문 사이에 협착된 사고입니다. 카상부 진출입 절차는 당연히 카상부의 조작반을 열어서 확인하고 수동운전 상태 그리고 비상정지를 누른 상태로 이제 조명을 켜고 카상부에 이제 진입해서 승강장 문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바깥에서 그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확인을 하다가 순간 다른 거를 보기 위해서 아예 수동운전 전환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카상부로 진입을 해서 승강장 문이 닫힌과 동시에 카가 출발해 버려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작업자가 카상부 진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고 예방대책으로는 진출입 절차를 반드시 그러니까 카상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동전환 스위치 그리고 비상정지 장치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에 카상부에 탑승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승강로 작업 중 카에 협착된 사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건 사고는 카상부에 제조업체 직원인 이제 피해자가 지하 1층 승강로에서 작업하던 중에 하강하는 카와 승강로 벽 사이에 협착된 사고입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면 제일 하부 아래층에 한쪽 발은 승강장문 C를 밟고 있고요. 한쪽은 분리빔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상부에 있던 동료 작업자한테 자동 놓고 내려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카상부에 있던 사람은 아래쪽에 있던 자기 동료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시대로 카상부에서 자동을 놓고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를 지나던 다른 그냥 일반 승객이 무심코 승강장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 버튼을 누른 칸은 바로 아래층으로 움직이게 돼서 가운데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카가 사람을 협착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2인 1개조로 작업을 했지만 작업 지시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잘못된 지시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자 과실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 카상부 진출입, 그러니까 피트 진출입, 그러니까 피트 승강로에서 작업할 때 이스탑 비상정지 장치를 꼭 누른 상태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지관리 작업 중 감전된 사고입니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작업자 과실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작업자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동료와 함께 카상부의 점검운전 조작반, 카상부 조작반이죠. 카상부에 있는 리모컨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리모컨을 수리하던 중에 감전된 사고입니다. 카상부에 있는 조작반에는 뭐 24V도 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110V도 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200V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장의 그 리모컨의 왼쪽 비상정지 장치에 있는 노란 선은 200V가 흐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이지 조작반의 겉 케이스는 이제 쇠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쇠로 된 걸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200V를 직접 만지면서 오른쪽에서 200V가 흘러서 가슴을 통해서 왼손으로 전기가 흘러서 신정지가 온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이 감전원을 바로 떼내고 주변을 빨리 알려서 119 구조대가 와서 빨리 조치했고 또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작업자는 정상 조치가 빨라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작업 중에 감전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행 중 급정지한 사고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운행 중 급정지한 사고는 저희들이 사고로 부르지 않고 보통 이제 고장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운행 중 급정지를 해서 카에 갇히는 사고들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면서 진단서를 3주 이상 끊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 운행 중 급정지한 사고 고장이 이제 법에서 정한 사고로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어반 기판에 퓨즈가 있는데 이 퓨즈가 단선이 되면서 카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이런 사례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운행 전 갇힘입니다. 운행 중 갇힘, 운행 전 갇힘이라고 표현을 이제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운행 전 갇힘이라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내가 어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닫히고 나서 카가 출발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문이 열리지도 않는 이런 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운행 전 갇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내용으로 피해자가 승객 19명, 한두 명이 탔을 경우에 이런 거 잘 없죠. 19명이 탑승한 후에 운행되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19명이라는 사람이 빼곡히 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엘리베이터 기술자가 와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갇혀 있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의 원인을 이제 확인해 봤더니 승강장 실에 이제 이물질이 있어서 특히 비비탄 총알 같은 경우에는 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슈하고 실 사이에 다 끼어서 더 이상 문이 닫히지도 않거나 열리지도 않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실에 보면 이물질 제거를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실이 쑥 다니다가 걸릴 만한
뭐 비비탄, 특히 비비탄 총알 같은 것들은 실이 이렇게 가면서 이 이물질 제거를 위한 구멍에 떨어뜨려서 아래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게끔 그렇게 보통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물질 끼는 게 오른쪽 밑에 보면 이물질이 배출되는 구조인데 이제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 주체, 그러니까 유지관리 업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오니까 관리 주체가 매일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혹시 배출이 되지 않는 구조인지, 아니면 배출 뭐가 많이 끼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피트에서 나오던 중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자체 점검자 분들이나 검사자, 안전검사를 검사자, 피트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자체 점검자하고 그리고 승강공단의 검사자들도 나오면서 많이 사고를 당하는 사고입니다. 이 건은 사다리가 피트에서 나오는 들어갔다 나오는 사다리가 고정이 잘 안 돼서 사다리와 이제 그 사람이 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다리화가 부셔지면서 같이 피트로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사다리의 고정 불량이고요. 예방 대책으로는 설치를 잘 해야 되겠죠. 고정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고고요. 승강기 철거 중에 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자, 사고 내용으로 승강기 철거 작업을 위해서 카를 체인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기계실 천장에 매달고 작업하던 중에 체인 호이스트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카에 탑승해 있던 작업자가 카와 함께 추락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최근 들어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체인이 절단된 사고고요. 체인이 간섭에 의해서 절단된 사고도 있었고, 체인의 용량을 잘못 결정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 건들이 다 작업의 그 안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의 단계를 한두 단계씩 건너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방 대책으로 작업 절차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건 철거 중 추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운행 중 승강로 작업입니다.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로 승강로 벽면을 마감하던 일반 작업자입니다. 일반 작업, 승강기 작업 기술자가 아니라 벽면을 석고보드로 마감하던 다른 작업자가 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몸을 안쪽으로 들여넣어서 작업을 하던데 균형추가 와서 균형추에 치여서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승강로를 다 개방한 상태에서는 카가 운행을 하면 안 되겠죠. 카를 운행을 중단한 상태에서 승강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방 대책으로 작업 절차서를 작성 준수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사고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스커드와 스텝 사이에 끼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부주의로 넘어지는 사고, 그리고 쇼핑카트를 가지고 가다가 카트가 바깥으로 못 넘어가는 사고, 이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 사실 이 대부분의 사고들이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대부분이었고, 예방대책으로 사실은 안전하게 위험한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는 편한 시설물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홍보해야 되겠고, 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면 꼭 안전요원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스커트 사이에 끼는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커트 사이에 뭐 미끄럽게 마찰력이 없애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여름철에는 사고가 끼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고무 재질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에 특히 주의하시라라는 홍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소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안전소리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상승 운행 중 구동 체인이 절단되면서 상승 운행 중 뒤쪽으로 승객의 무게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사고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30명, 최근 10년 안에 발생한 사고 중에서는 39명까지 피해자가 나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인을 살펴보니 제조업체의 제조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유지관리업체에서 체인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체인이 끊어지는 이런 사고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 체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설사 체인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역주행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역행 방지 장치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장치는 역행 방지 장치에 토크 조절용 볼트의 토크 값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토크 값이 처음부터 아예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토크 값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 방지 장치는 토크 조절용 볼트의 토크 값을 꼭 주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행 중 건상기 감속 기어가 마모되는 겁니다. 감속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감속기가 있습니다. 감속기가 있고 감속기 위로 모터가 앉혀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죠. 특히 극히 일부의 기종이 있긴 하지만 이 기종에서 유난히 이 기어 윤활이 되지 않아서 이 기어가 손상돼서 역주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최근 들어서 한 2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유지관리업체가 이 기어 박스의 오일 관리를 잘 못한 것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도 약간 잘못 만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는 기어 윤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관련 사진입니다. 조사 당시의 관련 사진. 자, 운행 중 손잡이가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사고입니다. 자, 노약자인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탑승해서 올라가던 중에 핸드레일이 정지했는데 그 정지한 핸드레일을 계속 잡고 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탑승자들과 같이 연달아서 함께 넘어져 발생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핸드레일이 정지한 사고는 대부분 유지관리업체에서 이 핸드레일 장력, 돌려주는 핸드레일을 구동시켜주는 부분에 부품을 잘못 관리한다든지 장력을 잘못 관리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유지관리업체의 과실로 파면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방대책으로 장력 조정을 잘 해야 되겠고 장력 조정을 잘 못해서 설사 핸드레일이 선다 하더라도 이 센서, 그 핸드레일이 구동되는 거를 감시하는 센서를 정확하게 잘 관리한다면 더 이상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 장력 조정 그리고 속도 센서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난간과 건물 사이에 추락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승강기 쪽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건축물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꼬마애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소꿉장난 같은 걸 하거나 장난을 치던 중에 그 구조물 사이로 떨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에스컬레이터 난간과 건물 사이에 추락하는 사고도 있고 스텝 사이에, 스커트 사이에 끼는 사고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이렇게 안전 스티커가 붙어 있죠. 그래서 핸들레일 꼭 잡으세요. 걷거나 뛰지 마세요.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세요. 그리고 안전선 안에 서주세요. 라는 걸 통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끼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삼각부에 끼이는 사고입니다. 삼각부에 끼이는 사고인데 이 다음 사진을 보면 핸드레일 근처에 있는 돌출물 약 7cm 정도에 어떻게 사람이 끼겠냐라고 판단해서 사실 좀 소홀히한 현장인데요. 오른쪽 아래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 건너편에 그러니까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 그 쓰레기를 주우려고 했던 청소 담당 직원이 이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주변에 돌출물에 대해서 그리고 삼각부에 대해서는 꼭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업 부주의에 의한 사고입니다.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 그 펜스를 치고 이제 일반인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펜스 마금 조치를 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의 기계실 발판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던 중에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마금 조치 등이 꼭 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 부지와 관련된 것은 승강기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승강기법에서는 안전보건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지켜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팔레트와 콤플레이트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입니다. 이 팔레트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 약 7cm 정도의 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틈을 이용해서 무빙워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틈을 발로 짚고 올라오는 을 시도하다가 그 사이에 발이 끼이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상태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 사례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례고요. 국내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청소를 하는데 제 끝부분에 큰 마대자루 같은 거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 있는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구동해서 그 걸레 위를 지나가면서 팔레트, 스텝을 이제 청소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이제 왼쪽 두 개의 사진은 이제 다른 외국에서 발생한 사례고요. 외국에서 발생해서 이제 사고가 난 사례고, 국내 역사에서도 저렇게 작업을 하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작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이 돼서 주의를 줬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의 청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모두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